여러분, 따뜻한 방 안에서 차 한 잔 들고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까요? 참, 이건 희진이라는 여성이 겪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아픈, 그러면서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자, 편히 앉아서 들어보세요. 희진이는 새벽 5시, 차가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배추 한 포기를 들었어요. 임신 9개월. 배는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00포기 김장을 오늘 끝내지 않으면 시어머니 순자 씨가 맡은 단체 급식 계약이 날아갈 테니까요. 순자 씨는 마당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희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희진아, 대야 좀 들어. 빨리.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희진이는 무거운 대야를 들었어요. 물기가 가득한 배추와 양념이 담긴 대야. 아마 10kg은 넘었을 거예요. 배가 당기고 숨이 막혔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집에서 희진이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며 대야를 들고 가는데 발밑이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도윤 씨가 뛰쳐나왔어요. 얼굴은 붉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머니, 저 진짜 못하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희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 씨는 한숨만 쉬며 말했어요. 임신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해? 옛날엔 애 낳고 바로 이랬어. 200만 원 계약금 날아가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투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희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죠. 다시 대야를 들렸는데 무릎이 꺾이고 양념이 마당에 쏟아졌어요. 빨간 양념이 바닥에 번졌죠. 이딴 것도 못 들어? 임신했다고 쇼하는 거야? 도윤 씨가 고함쳤어요. 희진이는 몸을 움츠렸고 도윤 씨는 팔을 세게 잡았어요. 계약 끊기면 어떡해? 엄마, 체면 생각 좀 해. 체면. 그 단어가 희진이 귀에 맴돌았어요. 이 집에서 체면은 희진이보다 훨씬 중요했죠. 희진이가 다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도윤 씨의 발이 희진이 옆구리를 찼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희진이는 쓰러졌고 다리 사이로 양수와 피가 흘렀어요. 아기가 희진이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오려나 보네. 순자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만 쉬었죠.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담 너머에서 소리쳤어요. 병원 가야죠. 사람 쓰러졌잖아요.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가정사니까 신경 꺼요. 도윤 씨가 소리쳤지만 아주머니는 단호했어요. 사람 때리는 게 가정사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희진이는 그 목소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했구나. 처음 알았어요. 순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어요. 야, 일어나. 병원 가자. 내 체면 망가지면 손해야. 희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손해를 막는 도구일 뿐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희진이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 집, 법으로 갚아줄게.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순자 씨가 앞을 막았어요. 잠깐, 애가 그냥 넘어졌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은 단호했어요.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해요. 그때 국반장 춘자 씨가 나타났어요. 사람 목숨이 집안일이에요? 배추는 저여도 사람은 못 절여요. 춘자 씨 목소리는 힘찼어요. 이웃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모여들었고 순자 씨는 망신을 두려워하며 물러섰어요. 구급차가 희진이를 싣고 떠났어요. 마당엔 양념과 피가 남았죠. 춘자 씨는 순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를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사람 죽이면 그게 무슨 체면이에요? 순자 씨는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고 도윤 씨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어요. 경찰차가 도착해 영상을 확인하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어요. 희진이는 응급실에서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의식 있으신가요? 아기가... 희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어요. 태아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양수가 줄고 태반에 출혈이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희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때 도윤 씨와 순자 씨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희진아, 괜찮아? 도윤 씨가 다가오려 했지만 희진이는 몸을 움츠렸어요. 의사가 막으며 말했어요. 환자가 안정 필요해요. 나가주세요. 의사는 단호했어요. 넘어진 거예요. 도윤 씨가 소리쳤지만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옆구리에 발자국이 있어요.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자 씨는 희진이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간호사가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고 희진이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집에서 이런 일 자주 있었나요? 희진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말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점점 심해졌어요. 눈물이 흘렀죠. 상담사가 들어와 접근 금지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희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망설였지만 아기를 위해 결심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희진이는 아기 심장 소리를 떠올리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처음으로 편히 눈을 감았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효력이 발효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경찰 불렀다며? 양육비 없다. 남편도 보냈어요. 집 나가면 재산 분할 없어. 희진이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아기를 보며 다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퇴원 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작은 창고를 정리해 주셨어요. 침대, 요람, 책상이 전부였지만 깨끗했어요. 여기서 쉬어. 천천히 생각하자. 어머니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희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창고엔 배추 냄새가 났지만 시댁과 달리 편안했어요. 희진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김치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창고를 작업실로 바꿨어요. 벽을 칠하고 중고 냉장고를 들였어요. 희진이는 저염 김치를 담갔어요. 새우젓 대신 멸치 액젓, 화학 조미료 없이 진심을 담았어요. 첫 스물 포기를 동네 주민센터에 보냈고 춘자 씨가 맛보고 칭찬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딱 좋아. 주문이 하나둘 들어왔고 20포기가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희진이는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눈물이 났죠. 50포기를 더 주문해 밤낮으로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간판을 만들었어요. 엄마, 손김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름 참 예쁘다. 희진이는 달빛 아래 간판을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석 달 후 엄마 손 김치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하루 10통씩 주문이 들어왔죠. 새벽 4시부터 배추를 씻고 아기 자는 시간에 양념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택배기사 만복 씨가 왔어요. 포장엔 진심, 배송엔 전심. 그의 농담에 희진이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웃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처음 알았죠.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어요. 춘자 씨가 인터넷에 올린 덕분이었어요. 하루 20통, 30통 바빠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루머가 돌았어요. 김치 먹고 애가 토했다. 불법 재료 썼다. 주문이 뚝 끊겼죠? 희진이는 밤새 눈물 흘리며 걱정했어요. 보건소 점검이 온다고 했어요. 두려웠지만 춘자 씨가 말했어요. 라이브로 공개해. 숨길 거 없으면 보여줘. 다음 날 희진이는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켰어요. 댓글창엔 응원이 쏟아졌어요. 깨끗하다. 루머, 거짓이다. 춘자 씨가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 비쳤어요. 희진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기뻤어요. 주문이 다시 늘었어요. 하루 50통, 100통, 만복시 트럭이 가득 찼어요. 이제 브랜드야. 춘자 씨 말에 희진이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냉장고가 멈췄어요. 정전이었죠. 온도가 17도, 김치 100통이 상했어요. 희진이는 절망했어요. CCTV를 확인하니
누군가 전선을 뽑았어요. 춘자 씨가 영상을 보고 말했어요. 저거 시어머니 차 아니야?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순자 씨와 도윤 씨가 창고 앞에 나타났어요. 내 쇼 아니야. 순자 씨가 소리쳤지만 희진이는 단호했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경찰이 그들을 데려갔어요. 희진이는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놀랍게도 응원 답장이 왔어요.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희진이는 다시 김치를 담갔어요.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USB를 건넸어요. 김장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죠. 이기면 주려고 했어요. 희진이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영상엔 순자 씨가 인부에게 전기를 끊으라고 시키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경찰에 제출했고 인부가 자백했어요. 순자 씨는 결국 인정했죠. 재판날 희진이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춘자 씨, 만복 씨, 어머니가 응원했어요. 영상, 진단서, 증인 증언이 제출됐어요. 춘자 씨는 단호히 말했어요. 도윤 씨가 발로 찼어요. 순자 씨는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희진이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구처럼 취급당했죠. 용서할 순 없지만 법이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판사는 도윤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순자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양육권은 희진이에게 접근 금지는 2년 연장됐죠. 법정을 나오며 희진이는 기자에게 말했어요.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한 달 후 엄마 손 김치는 더 성장했어요. 하루 200통.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춘자 씨가 한부모 엄마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모아 공방을 꾸렸어요. 5명이 함께 배추를 씻고 김치를 담갔어요. 실수해도 웃으며 고쳤죠. 2달 후 김치 맛이 일정해지고 주문이 300통을 넘었어요. 대기업에서 만통 납품 제안을 했지만 희진이는 거절했어요. 우린 제대로 익히는 사람들이에요. 춘자 씨가 박수치며 말했어요. 상도 지키고 상표도 지켰어. 춘자 씨가 외쳤어요. 사람은 삭히지 말고 익혀라. 희진이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용서 대신 성장을 택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송 후 엄마 손 김치는 올해의 희망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주문은 하루 1000통을 넘었죠. 희진이는 일기에 썼어요. 용서는 못했지만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천천히 익어갈 거예요. 아, 여러분. 희진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봄은 계속될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용기를 내는 마음 잊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